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집중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AI 버블이 맞다라고 할 때 엔비디아의 깜짝 놀란 실적으로 인해서 버블이 안 오는가? 라고 하다가 다시 진짜 버블이 오는가? 이런 논쟁이 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변화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AI 버블 논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이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이게 왜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들 7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컴인데요. 일단 오라클과 브로드컴 둘 다 이제 AI의 중요한 기업들인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브로드컴은 기업이고. 이제 옛날 통신회사인데 지금 네트워크 기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에서는 각각 데이터 기반 솔루션,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솔루션을 만드는데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예, 그리고 회사인데 브로드컴은 특히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해서 AI 반도체 매출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각각 주가가 폭락했던 건 브로드컴이 일단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그리고 AI 관련 매출이 46%까지 늘었는데 AI 관련 매출이 마진이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오픈 AI에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완공 시점이 1년 늦춰진다라는 소식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걸 패닉 셀이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면서 매출과 투자를 늘려갔는데 오라클은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모델이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라는 것.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이 매우 적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각각 기업들 주가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대장주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1.7% 정도 빠졌고요. 문제는 이제 오라클과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일주일 사이에 16%, 오라클은 10%가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이제 새벽, 오늘 이제 미국 시간 오늘 지금 이게 실적이 발표될 텐데 마이크론 한 4.5% 정도 빠졌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으면 이게 살아날 것이고 반도체 기업인데. 네네. 마이크론이 많이 실적이 안 좋으면 다 같이 주가가 지금 빠지는 한 번 더 큰 패닉 세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AI 부분에서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네.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거 아닌가? 예를 네. 들면 오픈 AI 같은 경우 근 1,000조 원을 투자하는데 네. 매출은 한 18조 원? 네. 이거 뭔가 진짜 수익이 나는 건가? 이런 게 문제인 거 아닌가요? 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피선트 세븐이고요. 이 중에 이제 테슬라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AI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이제 AI 순환 출자라는 그림인데 오픈 AI가 뭐 오라클에서 장비를 사주고 거기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엔비디아 부품을 사주고 엔비디아는 또 오픈 AI에 투자하고 AMD, 엔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서로 그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판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이거 한국이 되게 잘하죠. 그런데 순환 출자 구조에서는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서로 자체적인 매출을 만들지 못하면서 서로에게 매출을 밀어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만약에 지금 이제 브로드컴과 오라클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오라클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라클의 매출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오라클의 설비 투자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서로 그림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4천이 무너졌다가 반등했는데 네네. 외국인이 주로 이제 매도한 그렇습니다. 걸로 주로 어디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요즘 코스피 이코를 거의 반도체 맞먹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 그래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다가 그래서 4천이 무너졌죠.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한 3%, SK하이닉스는 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한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 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아마 이제 마이크론이 그렇게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다 미국의 시장과 한국 시장이 맞물려 가고 미국의 AI 산업과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멈췄다, 패닉셀을 멈췄다는 건 약간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빠진 그림 이거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그 최근 현대사의 5가지 버블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1800년대에 철도 버블이 있었고요. 예, 예. 이때 이제 한 200% 가까이 올랐네요. 다우지수 버블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 버블 한 300%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일본의 이제 일본 주가 버블은 이것도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이 이게 거의 한 10배 가까이 나스닥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매그니피선트 7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금 이제 막 한 300에서 400 정도 퍼센트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그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주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과거 나스닥보다는 2000년 그 25년 전 IT 버블보다는 좀 더 이 상승률이 아직 높진 않다. 그리고 지금 2000년 그 버블만 해도 정점이 지난 상태에서 좀 더 거품이 더 갔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중간에 빨간 세로선이 빨간 점선이 지금 이제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라면 아직 거품인지 아닌지 논란만 있을 뿐이지 거품 붕괴 시점까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패닉셀이라고 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거 보다시피 시장이 우려하고 있고 공포감이 있지만 여전히 큰 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인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돈은 별로 안 벌리는 네네. 건데. 근데 제미나이 3 출시 이후에 챗GPT도 위태롭다 네. 하는데 또 맞습니다. 챗GPT가 최신 버전은 반응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은 네네. 이 제미나이는 도대체 몇 명이 유저고 네. 몇 명이 유료 회원인지 챗GPT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게 이제 다들 그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챗GPT 오픈 AI죠. 이건 이제 월간 이용자가 8억 명까지 늘었다고 하고요. 8억 명.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유료 회원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군요. 실제 유료 네. 회원이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클로드가 1억 이제 5천만이에요, 아니면 1,500만이에요? 1,500만입니다. 1,500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 내는 쓴 사람 많지 않고 무료만 써도 대부분 뭐 일반인들 쓰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클로드가 한 2천만 명, 이거 이제 전체 이용자 2천만 명이기 때문에 오픈 AI 비교하면 뭐 4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클로드는 또 유료 이용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미나이가 사실 단시간에 오픈 AI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구글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 구글 이용자가 다 제미나이 이용자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보통 기업들은 구글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료와 무료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구글도 실제로 이 제미나이로 이익을 내지는 못한 상황,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지금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위에는 기업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매출이 한 1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 대비 매출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이 중에 또 이제 이게 매출이 120억 달러인데 이익은커녕 이게 다 엄청난 몇백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을 거다라는 추론이 있고요. 게다가 이 기업 가치와 별개로 2030년까지 오픈 AI가 1.3조 달러를 추가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설비 투자를 하면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등으로 매출이 넘어가겠죠.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인데 1.3조 달러를 추가로 장비 사고 설비 투자하고 하는데 돈을 쓸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긴 건 당연하죠. 자, 저렇게 되면은 네.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인데 매출이 120억 달러면은 장래성은 AI에 있어 보이는데 저기 수익이 날까 그러면 50년을 벌어야 거의 기업 가치 정도 되는 거고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게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지연, 네. 투자 취소, 투자 지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연은 딜레이고 캔슬은 취소는 캔슬이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장비를 계속 사서 더 이 컴퓨팅 성능을 높이고 더 일반 인공지능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즈를 키우고 더 고성능 반도체 칩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주가가 그 패닉셀로 갔다가 안정이 됐던 건 이거 아직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 아니다. 게다가 이게 투자가 지연되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오라클이 아까 2027년까지 못하고 2028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늦어지는 것뿐이지 투자를 취소하는 단계도 아니고 수요가 붕괴되는 단계도 아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 신호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오픈AI 그 요즘 한참 뜨는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신호를 봐야 되는데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가 첫 번째 신호. 근데 설비 투자는 지금 늦춰지기만 하지 아직 살아 있잖아요. 투자를 못 하겠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뭐 중단하는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수주 잔고 및 증설 일정. 이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해당이 될 텐데 지금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죠. 늘리고 7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지금 계속 지금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믹스 비율이라는 건 지금 이제 DRAM과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어느 정도냐인데 지금 그 당연히 HBM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HBM 수요가 없어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뛰는 것도 이제 막 뜨기 시작한 HBM 굉장히 그 마진율 높은 그 반도체 비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전망이 좋다라는 신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더 마진율이 박하다, 아니면 이 정도 높은 기업 가치를 실현할 만한 이 정도 엄청난 설비 투자를 쏟아붓고도 이익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 AI 전문가들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이게 수익이 날 그렇습니다.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생성형 AI나 멀티모달 AI에서는 큰 이익이 안 날 거다. 결국 이익이 나는 거는 에이전트 AI하고 피지컬 AI라는 이 시점이 왔을 때 결국 수익이 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전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며칠 전에 로봇 산업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AI가 우리 챗GPT한테 뭐 물어봐가지고 적당히 대화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모든 업무를 바꿀 거란 말이죠. 바꾸고 공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다 이 투입 대비 생산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갈 텐데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1990년대 IT 혁명은 어떤 시점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 AI 혁명도 이 투자 비용이 크다, 아니면 이렇게 많은 서버와 반도체와 이걸 사서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게 AI가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은 명확하죠. 지금도 혁명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점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가치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맨 위쪽이 전기죠. 전기가 생겼을 때 사람이 전기를 한번 쓰고 갑자기 100까지 확 올라갔지, 빠른 속도로. 전기를 갑자기 안 쓰게 되나요? 한번 전기를 쓰면 계속 전기를 쓰게 되죠.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마트폰 한번 쓰게 되면 1년 동안 잘 썼으니까 내년 안 쓰겠다 하지 않죠. 이게 100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보면 이제 중간에 디지털 스킬도 있고 맨 아래가 AI 이용자가 있는데 AI를 한번 쓰게 되면 그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챗GPT를 3만 원짜리 유료 버전을 쓰다가 다시 무료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옮겨가긴 하겠지만 결국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계속해서 이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시장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든 산업 영역에 산업 전반으로 생산성 혁신이 옮겨갈 것이다. 그 지점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런 이제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임계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인터넷 발전 단계로 보게 되면 네네. 초기 단계다. 근데 인터넷도 보면은 이메일 서비스가 나오나 동영상 압축 기술이 나와서 그다음에 야후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IT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생성형 AI하고 멀티모달 AI는 이건 완전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 네네. 한국의 전략을 세우려면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에서 승부가 나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AI 전문 기업을 어디를 선정했죠? 지금 이제 그 NC소프트, 예. 그다음에 네이버, LG, NC소프트는 주로 게임 쪽. 네네. 그리고 NC소프트도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LG, 대기업 중에는 LG와 SK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 중에는 업스테이지라고 네이버 출신의 이제 그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만든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 2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솔라 프로 2는 또 놀라운 게 엊그저께 제가 그 수능 점수 보여드렸지만 거기서도 국내 기업 중에 1위를 했고요. 그리고 25점인가 받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 비 대비 굉장히 그 높은 그래도 성능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대화형 챗봇 말고요. 그다음에 API라고 해서 이제 그 전문 영역에 쓸 때는 이제 특정 그 특정 태스크 단위로 이제 그 비용을 과금하는 게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써봤습니다만 비용 대비 효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또 지금 그 솔라 프로 2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 국내 소버린 AI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이제 막 투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지금 이게 미국처럼 엄청난 뭐 서버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우리가 뭐 글로벌한 AI를 만들어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새로운 영역. 물론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면 현대차에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로봇이 들어가 있잖아요. 로봇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그런 쪽에 이제 버티컬한 영역에서 한국이 새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엔비디아와 싸우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면 경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그런 AI의 새로운 영역에서 범용 LLM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수직형 버티컬 AI에서 그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기회를 찾을 수 그럼 있을 거다. 결국 이제 어떤 서비스가 나오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에이전트 AI가 되려면 우리가 뭐 카카오는 워낙 서비스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AI를 붙인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교육의 EBS나 네.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카카오가 빠졌잖아요 AI 기업에. 네네. 카카오가 사실 좀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사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쓰는 그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간 그 변화에 좀 뒤처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이 한번 우리가 다시 네.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에 너무 아쉬워할 건 없는 게 이 직접 AI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제 AI와 이제 연계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카카오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도 좀 AI 부분에 좀 전력 질주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피지컬 AI에서 좀 승부가 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AI 부분에서 아주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많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 하나 얘기한다면 사실 이제 이 AI는 단순히 우리가 뭐 그 반도체 칩을 사가지고 기업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주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나눠가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도입된다는 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지금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실업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제 적은 인력으로 좀 효율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소국가로서 어떤 그런 이제 전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앞당기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새로 또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AI 혁명이 사회 구조 대개혁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아마 이재명 정부도 그런 부분에 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AI가 버블인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마 AI 혁명이 뒤처지면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AI가 가져오게 되는 직업이 사라진다든지 불안정해졌는지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대타협을 이루고 소득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길을 향해 우리는 떠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솔로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저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파파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